오늘 오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여부와 인사청탁 과정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문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와 함께 출석 당시에 했던 말들, 김경수 의원이 했던 말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특검 이상 더한 조사도 받겠다. 일단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본인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은 특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조사를 해도 본인은 드루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뭐 제가 말하는 직접적인 연관이라 함은 뭐 둘이 연락하고 둘이 무슨 정보를 교환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선거의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댓글 조작에 본인이 개입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드루킹은 본인이 알아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관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다. 그래서 특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본인은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간 것이죠. 예, 특검 이상의 것이 일단 있을까요? 조사가 그만큼 이제 사실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특검 이외에 더한 것이라는 것이 뭐 그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조사를 할 때 검찰 조사 이외에 가장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나가서 김경수 의원이 지금 그런 발언을 한 건 지방자치 선거에 지금 출마해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마도 소환 조사에서의 어떤 그 장면은 사실은 어떠한 참고인 신분이든 피고인 신분 그러니까 이 다른 신분이든 간에 오늘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다른 신분이든 간에 사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연루된 어떤 혐의라든지 혹은 의혹을 지금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거부하거나 대개는 소환을 연기시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내가 소환 당하겠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런 혹시나 검찰 내든 경찰에 이 소환됐을 때 부정적 이미지를 공격적으로 다시 방어를 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을 뭐 정치 쟁점화해서 뭐 총공격을 가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방어 전략으로 나올까요?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무런 개입한 게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그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러면 의혹 수준에서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뭐 정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관여한 게 없으니까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정치적 정쟁의 수단이다 또는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의혹을 만들어내고 그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드루킹 혼자 했던 일이다라는 거고요.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증거들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돈을 주고받은 보좌관이지만 돈을 주고받은 것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댓글 여론조사를 지시했느냐. 이것은 사실 그 평창 지금 이 문제는 드루킹과 관련된 문제는 평창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관한 기사에서 댓글과 관련해서의 지금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김경수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대선 때의 댓글 조작과 관련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결정적으로 경찰이 어떠한 증거, 내지는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떤 압수수색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면 예를 들어서 소환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하려면 최소한 검찰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차곡차곡 질문의 어떤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질문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그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주고받았던 어떤 메신저 내지는 어떤 상황에서의 서로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는
밝혀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네네. 시각이거든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이렇게 대중화된 뭐 그런 들어왔습니다. 메신저가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그럼 소환해서 무엇을 질문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어떤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 보좌관, 이 보좌관이 자기가 받은 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드루킹 역시 아니 뭐 생활비 때문에 뭐 준 것이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다른 어떤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한테 그 돈과 관련된 관련 여부를 검찰이 지금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사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소환을 했어야 됐는데, 소환을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이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준비도 안 되고 김경수 의원부터 소환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조 교수님, 어쨌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도 사실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경찰이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거는 야당이나 아니면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찰 예.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경찰이 그런 것도 없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러서 조사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그것도 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김경수 의원한테 질문을 할지, 또 지금은 이제 참고인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그렇습니다. 불렀기 예.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건 전체의 어떤 뭐랄까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의자로 불렀다고 하면 이 사람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증명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부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참고인으로 예. 불렀기 때문에 이분을 불러서 그러면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모 보좌관과의 관계도 그렇고 드루킹과의 관계도 그렇고 왜 문자를 서로 교환했으며 또 뭐 돈 받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네네.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김경수를 부르는 것보다는 일단 불러서 전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속도를 내서 어떤 사안인지 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이게 지금 김경수 의원의 문제라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가장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지사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경남 MBC에서 의뢰를 하고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던 바로 그 여론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29%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으로 일단 이 조사에서는 나타났고요. 다른 조사는 좀 다릅니다. MBC에서 직접 의뢰했고 코리아 리서치로 알고 있는데요. 코리아 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38.7%, 27.9%, 한 8, 9% 정도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응답도 많고 물론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드루킹 논란이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두 분께 다 먼저 질문 드릴 텐데, 이종근 실장님. 네, 지금 조사 기간과 조사 시점을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추세선을 좀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네. 하나의 지점으로 하는 여론조사 기간의 그 수치는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추세 모집단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리얼미터는 사실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네, 더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4월 30일 전후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전후했다는 것은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이 한 사흘 정도 계속 되고 있었던 어떤 시점이고요. 예. 자, 드루킹은 지금 4월 13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주 피크였을 때가 그 주부터 한 일주일 정도였던 4월 20일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나왔었고요. 예. 그때 어떤 여론조사 시점보다 지금 더 벌어졌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어떤 그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랙홀처럼 많은 어떤 그런 다른 이 기사들 이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사실은 그날 회담했던 내용들이 하루 계속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이슈는 내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현재 어떤 그 수치가 정확하게 지금 민심이 반영했다라고는 볼 수 없으나 하나의 단초는 있습니다. 김태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가 지사 후보가 후보.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판은 잘못됐다라고 너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유는 바로 이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어떤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남의 어떤 민심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호의적이다라고 느꼈을 때 받아들이는 어떤 그 괴리감, 당 지도부의 어떤 인식과의 괴리감을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여파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시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두 여론조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네. 차이냐면 이게 퍼센테이지의 격차가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차이난 29.5%포인트 차이난 그 여론조사는 대상이 누구냐면 경남 지역 거주자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차이 안 난 9% 정도 차이 난 그 조사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사실 투표권자는 경남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훨씬 더 차이가 많아요. 지금 두 개 차이를 보면 조사 대상 자체가 나중에 했던 거 있잖아요. 38.7%, 27.9% 같은 경우에는 예. 조사 대상이 서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에요. 경기 예. 지역도 예. 있고. 예. 그런데 더 차이가 많이 난 29.5% 차이가 난 그것은 네네. 경남 지역 거주자예요. 그러면 실제 투표할 사람들은 경남 지역 거주자잖아요. 경남도지사 선거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실제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김경수 의원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이게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그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드루킹과 엮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끌고 가고 그 사건을 이슈화해서 김경수 의원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하는 스모킹건 소위 결정적 증거는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드루킹도 실제 김경수 의원과 직접적 연관있다고 증언하지도 않았고요. 관련된 모든 사람이 김경수 의원과 연관돼 있다는 걸 진술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경남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믿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요. 혹시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 김경수 의원이 뭔가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공격하는 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의혹을 자꾸 부풀리는 거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이종훈 시장님 얘기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분위기가 김경수 의원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가 의뢰하고 여론조사 했던 그 내용. 지금 경남 지역만 지금 좀 보여드렸는데요. 수도권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48.3%, 박원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16.5% 차이가 꽤 크죠. 김문수 후보는 9.3%고요. 경기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50.9%, 남경필 후보가 15.5%. 역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남지사도 살펴봤고요. 자, 이 조사 결과 아까 조금 전에 이종훈 실장께 들어봤던 네. 내용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여파다. 한 가지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예.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지역의 이 단체장들의 예.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각 지역별로 모집단이 800명 정도예요. 저희가 주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건 그러니까 확인해봐야 왜냐하면 예.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갤럽인가요? 리서치인가요? 코리아 리서치. 예. 코리아 리서치는 예. 그것이 경남 지역 거주민 800명 정도의 모집단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지역 800명, 경기 지역 800명, 인천 지역 800명, 부산 지역 800명, 울산 800명, 경남 800명이라고 지금 대상이 되어 있다면 예. 이것은 각각 그 지역의 800명의 예. 모집단에게 지금 물어봤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전체한테 지금 우리가 지역 선거를 하는데 전체에 물어봐서 전체 각각의 어떤 지역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론조사, 사전 여론조사를 예.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예, 같다는. 그럼 이 부분 확실히 정정을 하고 예, 예. 말씀을 좀 이어가는 필요가 있는 것 추정을 같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경남 MBC에서 의뢰하고 리얼미터에서 했던 그 조사는 경남 지역에 했던 거 맞고요. 예. 경남 지역 예. 대상으로 한 거 맞고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MBC에서 의뢰했던 코리아 리서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금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정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니 있으세요?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뭐 어쨌든 둘 다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9% 차이 약간의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지만 두 조사 결과 다 김경수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은 나온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사실은 이 여론조사 이전에 사실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제가 더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부풀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는 그 교수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증거가 제대로 없다, 스모킹건이 없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혹을 부풀린다라는 대목에서 약간 좀 시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수사 내지는 조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인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보좌관이 지금 돈을 수수한 어떤 이 방법을 좀 보면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에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아껴 써라 이런 글을 올리는데 그것을 지금 경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이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보낼 걸 드루킹 쪽에 보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내하고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라든지 혹은 지금 김경수 의원이 방어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수천 개를 드루킹이 보냈지만 내가 읽지 않았다. 읽지 않았다라는 것은 증거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메신저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폰의 메신저는 일단 내용이 뜹니다. 물론 전체가 뜨진 않아요. 그렇지만 두 줄 정도는 떠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읽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면서 읽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내가 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면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종근 해설위원님의 이제 추정이고 의혹 제기라는 부분을 꼭 밝혀드리고 싶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모 보좌관이 돈 500만 원 받은 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한모 보장이 일부러 그렇게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뭐 아내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내려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거 한모 보장이 500만 원 받은 것과 김경수 의원이 직접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모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럼 과연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김경수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지시했거나 아니면 그 돈이 김경수 의원에 넘어와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모 보좌관은 개인적 일탈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게 의혹이 부풀려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사실 이외에 의혹은 할 수 있지만 그 의혹 내용이 모든 드루킹 관련된 사건을 김경수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혹을 부풀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또 해봐야 할 이야기가 더 이제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아주 뭐 이번 정국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를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분명한 국기문란이고 헌정농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검은 조건 없이 감찰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비준 동의는 아직은 논의할 대상도 시기도 아닙니다. 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과 완전한 북핵 폐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적폐 청산과 남북 문제만 가지고서 5년을 날설 생각이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까지 특검 수용에 응답을 할 것을 거듭하고 만약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들어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리고 드루킹 사건 결국에는 이제 원내대표의 단식까지 이끌어내는 어떤 정치 쟁점이 됐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거의 총포화를 퍼붓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이야기할 만큼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슈화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일반 이슈들을 거의 다 뒤덮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예. 또 한반도 평화, 영구적인 평화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슈화를 시키고 그 이슈를 통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불씨를 살린다.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드루킹 사건인 거죠. 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으로 연결시켜서 특검에서 결국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대선까지도 연결시켜 가면서 이걸 이슈화하면 결국 야당이 뭔가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정치적 선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저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들어가는 것은 결국 이걸 이슈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저 정도 아니면 사실 이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선거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결국은 저런 행동까지 나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식 투쟁에까지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의 결심 과연 뭐 특검 응수라고 받아들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데 오늘 발언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실패했던 정당이 방탄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가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선행적 조치가 없는 한 이제 남은 제 임기 동안 여야 협상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법적 천막쇼를 거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이제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까지 단식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이 특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두 가지 다 사실은 같은 이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투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오랫동안 했고 사실 이 모습이 익숙한 것은 익숙하죠. 그러니까 모습이죠. 보통은 우리가 그 집권 여당에 대응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수순은 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순은 장애 투쟁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그 효과를 못 발휘하면 마지막으로 단식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세 가지 다 사실은 해봤죠. 야당은. 그럼 이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리어. 첫 번째는 왜 어저께 공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비공개 회담, 양당의 그 원내대표끼리 비공개 회담을 했을 때 끝나자마자 지금 단식 들어가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의 내용에 일단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준을 받아들이다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정상회담의 비준 동의를 비준 동의와 제안했다.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됐는데 저는 뭐에 초점이 있냐면 어쨌든 지금 여당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건 나중 얘기고 무엇인가 제안을 했다는 것은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선진화법 이후에 어떤 당이든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독식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들어주고 내가 내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향적으로 지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그 단초로 보이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더 이상 5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선거죠. 그렇죠. 지방선거에 관여되는 어떤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위기지역 같은 것은 민생 법안이자 해당되는 지역이 전부 다 각각 고르게 분포돼 있어요. 6개 지역이 경남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고용위기지역, 거제 같은 경우 당장 지금 고용위기인데 이 국회 파행돼서 하면 지금 누구한테 비판이 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비판이 가요. 실질적인 어떤 법안들도 지금 필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월 11일이 임기 마지막이에요.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네. 내 임기까지 없다는 건 그 5월 11일까지 내가 협상 안 하겠다는 뜻인데 예. 그걸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는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5월 11일 이후에는 새로운 임시대표가 원내대표가 만약 온다 그러면 인사부터 가야 돼요. 인사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예. 그러면 인사 가서 아유 단식 왜 이러냐 하면서 사실은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강경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타협복이 마지막에 불꽃이 확 타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렇군요. 거죠. 이게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이라고 붙였고요. 그다음에 그 빅딜 제안 물론 뭐 민주당 측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고 뭐 얘기하긴 하는데 그 내용까지 공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좀 협상이 어려운 과정 아닌가요? 협상이 어렵죠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뜻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물론 환경의 변화, 정치가 뭐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있으면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예. 지금 당장은 특검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특검에 관련된 건 여론이 중요해요. 자유한국당도 저는 여론을 살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숙도 하면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데 여론이 그래도 안 돌아선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자유한국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정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더 높아지면 특검을 받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김경수 의원이 정말 연관돼 있을까라는 의문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하는 일에 발목 잡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여론들이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특검을 특별히 받을 이유가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지금 당장 며칠 안에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다만 예. 이제 아까 이정우 시장도 얘기하셨지만 원내대표가 새로 임명이 되고 뽑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여건이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어차피 뭐 협상은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지는 남아 있지만 지금 당장 민주당이 특검을 확 받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뭐 주말 연휴 그리고 연휴 이후까지가 좀 뭐 핵심 뭐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야당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잡음이 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놓고 뭐 다른 당과의 의견도 있고요.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 관련 영상 보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에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 개정을 시도를 하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영방제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나를 냉전 세력의 냉전 대결 세력의 상징인 양 몰아가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와서 받은 느낌은 마치 제가 이티가 된 기분이지만 몇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주사파 위장평화쇼 발언에 이어서 다음 대통령 김정은 창원 빨갱이 발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막말을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외계인 취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외계인 취급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대 변화를 계속 거부하다 보면 어느 날 멸종돼 사라진 공룡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대표가 종신 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당 종신 집권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 절에 홍준표 대표 연등을 걸고 홍준표 종신 대표 만수무강을 기원하라고 하는 지시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엑스맨인 홍준표 대표가 종신 대표하는 것이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인 멸종돼 사라진 공룡 민주당의 엑스맨인 외계인 공룡 민주당의 엑스맨인
네, 별명이 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왜 그러느냐도 뭐 궁금하지만 이후에 결국 이 파장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국민의 눈은 어떻게 보일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의원 시절부터 또 뭐 경남도지사부터 사실 일관된 모습이거든요. 정치인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치인이 있을 때 그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있고 또 실망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지지가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예. 기대에 대한 어떤 수준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대표이면 달라지는 것이죠. 대표가 이런 발언을 계속했다고 한다면 완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 세 사람이 최고위원이에요. 그런데 대표는 가만히 있고 내가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화살을 받겠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흐름이 우리 당에 있다는 건 알아달라. 이런 정도면 사실 완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최고위원이 좀 비판을 받겠지만 당은 하나 그렇죠. 또 그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네네. 당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나서서 모든 발언을 다 해버리고 자신이 비판을 받아버리면 그 이전에 혼자 의원인 시절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러나 당과 연동되는 특히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이 피해를 받았을 때 각각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받는 피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빨갱이 발언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녹취록 다 보셨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 녹취록 지금 저희들이 뭐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걸어가면서 이제 그 당 사람들과 이야기를 얘기하는 나누면서 얘기죠. 이제 민중당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뭐 아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지나가다가 뭐 선거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시위대를 보고 홍준표 대표가 쟤네들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관계자가 민중당에서 나왔다 그랬더니 아예 그 지역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성질 같아서는 이런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중당은 뭐 공식적으로 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친 발언이죠. 예. 아니 뭐 다짜고짜 빨갱이가 뭡니까? 민중당의 사람들은 다 빨갱이입니까? 무슨 근거도 없이 아무런 무슨 뭐 연관성에 대한 증거 제시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모욕이죠,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저런 태도로 항상 말씀하신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비판하고 뭐 정부가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품격 있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조근조근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뱉는 말씀마다 결국은 자극적이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고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서 본인의 생각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설까지 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원진 의원이 그렇겠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뭐 이종근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서 저런 발언을 하시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당장 지금 선거를 가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남경필 후보, 이종복 후보, 김태호 후보 그 지금 현직은 빼겠습니다. 그렇죠. 한국당 옷을 안 입고 좀 유세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그리고 아예가 한국당인 걸 가리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당의 이름을 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악영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 보면 홍준표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저거는 국민들한테도 절대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대표로서 정말 말의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홍준표 대표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선 강길부 의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일은 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강길부 의원이 그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당이 참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예.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예. 그 홍 대표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미룬 후보가 15% 정도의 차이 나서 안 된 거, 이게 이유인데, 이거를 이제 지도력의 문제에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자주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전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늘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을 편하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반발도 뭐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처음으로 대표직 사퇴를 평의원이지만 사선 의원입니다. 그 입에 올렸고 상당히 많은 또 의원들이 공감한다라는 어떤 분위기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그 고위 당직자,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당직자하고 사실 취재 겸해서 이렇게 당내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17년 만에 이렇게 X 같은 그런 분위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 분위기가 일단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네네. 그만큼 어수선하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사실 홍준표 대표한테 또 하나 바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말로써 논란을 일으켜서 선거를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당이든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냐. 일심동체를 하는 방법은 자신과 이 거리가 있던 혹은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모두 다 어떤 그 직위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열어줘서 그러니까 선거를 총지휘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사실은 상대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이 파열음이 나고 후보들이 각계 전투를 한다. 당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각계 전투를 한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 당대표가 만들었다. 이러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홍표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사실 강균부 의원이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단의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자, 오늘 정두원 전 의원이죠. 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나도 홍준표 대표가 안 물러날 것이다. 당이 이미 사당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더 재밌는 거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다 어떻게 예측하냐면 지방선거 끝나도 홍준표는 안 물러난다. 아니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하죠. 그만두고. 하겠죠. 다시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사당화 작업해놨기 때문에 이제 나가도 된다 이거죠. 또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또 홍준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고위원 나갈 사람들은 홍준표 눈치 보느라고 지금도 홍준표에 대한 두둔 발언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불사조입니까? 홍 대표는? 아니까 지금 이제 그분은 보수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여당의 선대위원장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여당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망조가 든 거죠. 네, 이런 발언 했습니다. 여당의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반대당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사당화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렇죠.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고 불만도 많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일정 부분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당화 작업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본인의 친정 체제가 당내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돼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본인의 자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정두원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선거 끝나고 나서 참패해가지고 당내에서 대표가 책임져라 그래서 물러나라 했는데 또 나온다? 그거는 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당대회를 다시 하게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또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봐서 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혹시나 네네.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결과가 참패가 되고 전당대회를 다시 한다고 하면 홍준표 대표는 나오시지 않는 것이 맞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떨까요?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인데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52%에서 55%로 정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 그대로고요. 바른미래당, 사실 이게 오차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추이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상승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지지 세력은 지지도는 변화가 없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는 지지도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 정당 지지율을 꽤 오랫동안 제가 이제 그 추세선을 보는데 네. 한 가지 정답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정의당은 사실 5% 내외 가장 유일한 이념 정당이라고 치고 그 이념에 뭉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5%가 낮은 저는 수치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른 야당의 경우 사실은 이 당이 무슨 일을 해도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의 비슷한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네네. 수개월째 자유한국당 특히 12% 내외에서 이 동일한 기관에서 금요일 날 하는 발표에서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어떤 출렁거림, 오차범위를 벗어난 출렁거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정말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아도 12%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의미한 것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3%포인트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파고. 예. 근데 언제나 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어떤 이 지지율을 한번 다 합쳐 보시자고요. 24%입니다. 그러면 55%를 빼면 어떻게 되죠? 예. 약 한 20% 내외가 예. 아직도 무당파예요. 그러니까 무당파다. 무당파라기보다는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데 옮겨갈 수 있는. 그렇죠. 예.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지하고 싶지만 어딘가에 지지를 못하는 것인데 저는 이 표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의 어떤 이 지금의 야당표 또는 중도표가 보수표다. 사실은 그렇죠. 예. 보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55%라면 그간의 어떤 야당 시절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55% 최대치거든요. 네네. 진보 그룹의 어떤 최대치니까 지금 20%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실 관건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집도기만을 노리고 하는 겨냥하는 이런 발언으로는 이 안 움직이는 20%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20%가 12%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어떤 강경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뭐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의 태도가 사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물론 홍준표 대표가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도적 보수, 중도적 성향의 보수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싸잡아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말씀 중에 그런 말 했어요. 빨갱이라 표현하면서 빨갱이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발언한 건 있거든요. 녹취가.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보면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걸 반대를 하세요. 예. 하나라도 뭐 잘했다고 박쳐준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도적 성향의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제대로 정당이 할 수 있겠나. 정말 자유한국당이 그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변한 게 있나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정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예. 그것이 결국은 나머지 지금 이정우 시장이 얘기하셨던 아직도 어떤 당을 지지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또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그 지지율도 한국갤럽에서 나왔습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발표가 되니까요. 83%.
갤럽 처음으로 이게 80%가 넘은 거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이다. 뭐 확실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예. 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고요. 제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도 네. 이후에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전에 지지율이 좀 낮았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폭으로 얘기하면 지금보다는 좀 소폭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고 네네. 그 당시에도 사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 못지않게 굉장히 언론들이 그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어떤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성공 또는 하루 종일 사실 12시간 동안 생방됐던 그런 그 장면들 이런 걸 보면 사실 80%가 넘는 지지율이 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것이라고 온전히 정말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제 분야별 평가를 내린 거에서도 대북 관계가 지금 83%가 잘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렇죠. 7%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잘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교 분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파급력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럼요.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몇 군데 언론에서는 걸 보도를 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저는 미북 정상회담에 나올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별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봐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미 김정은과 일정 부분 조율을 끝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명확하고 분명한 비핵화의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중간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졌고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 로드맵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금보다도 지지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 예. 아니고 북미 간의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또 다른 형태의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지금 문정인 특보가 그 사이에서 조금 그 주한미군에 대한 발언이 사실 여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대처를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그렇죠. 영향을 끼쳤을까요? 선을 확실하게 그었죠. 예. 일부에서는 사실 문정인 특보와 관련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라고 그날 언론에서도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도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경고성 발언을 포함해서 예. 선을 확실히 예. 그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작년부터 계속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던 상황 관리.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자. 그러니까 네네. 세 가지를 설득해야 된다. 하나는 미국을 계속 설득해야 된다. 하나는 보수층을 설득해야 된다. 보수층까지. 국내의 예. 보수층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설득을 기반으로 해서 김정은을 설득해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끄자라는 게 작년부터 청와대에서 계속 상황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상황관리.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특보의 어떤 발언을 바로 선을 그은 것은 네네. 상황을 관리하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두고 아주 민감한 시기고 그렇죠. 아주 든든한 여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가 당연하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학자로서. 근데 이게 마치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선긋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는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청와대 입장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특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나 북미 대화를 앞두고서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직 진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비핵화 문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일단 예. 선을 긋고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
마무리 짓기 전에 그 부분 한 번만 더 정정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코리아 리서치와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는데요. 격차가 작아진 코리아 리서치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께서 그게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인 것으로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군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